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대표되는 모습들 중 하나는 카톡 등의 SNS의 일상화와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한 정보 검색일 것입니다. 2012년 기준 하루 30억 건 이상 발송되는 카톡 메시지, 즉 초당 34,000여 건 이상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루 12억 건 이상의 페이지 뷰, 하루 1.3억 건 이상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데이터의 발생과 함께 우리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세상을 실감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런 세상이 도래하였는지를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여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사전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들을 종합하여 보면 규모의 방대함, 또 다양한 종류, 생성 주기의 신속성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엔진이라는 의미와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의미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 업체인 맥켄지는 2011년 5월에 빅데이터를 설명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업무 수행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빠른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분야의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데이터 크기, 다양성, 속도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정리하여 보면 빅데이터의 특징은 3V, 크기, 다양성, 속도 혹은 4V, 크기, 다양성, 속도, 가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첫 번째 특징인 크기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요즘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발달에 힘입어 웬만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500GB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USB의 크기 단위로도 정착되어 64 혹은 128GB 용량의 작은 USB를 휴대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가바이트의 1024배에 해당되는 테라바이트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휴대하고 다닐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이런 테라바이트의 1024배에 해당되는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의 1024배에 해당되는 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의 1024배에 해당되는 제타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의 1024배에 해당되는 요타바이트까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뤄야 할 크기의 용량 단위들입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큰 단위의 수를 읽을 때에는 세 자리씩 끊어 읽는 습관이 된 우리들에게는 당황할 정도로 혼동스럽지만 네 자리씩 끊어 읽어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리 단위를 읽을 때의 단위 변화는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등이며 극은 48개의 수가 뒤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요타바이트는 1자 2089회 2581경 9614조 6291억 7470만 6176바이트에 해당되며 1페타바이트는 6GB DVD 영화 17만 4천편을 수록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특징인 다양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다양하다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빅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혹은 각종 의학 영상자료, 문자 자료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합니다. 이들 데이터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정형 데이터, 또 다른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불리우며 그 형태와 구조가 일정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로서 숫자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unstructured 데이터로서 형태와 구조 등이 없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로서 책이나 잡지, 음성정보, 영상정보, 사진, 메신저, 통화 내용, 그 외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태나 구조가 일정한 데이터이든지 형태나 구조가 없는 데이터이든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은 신속성, 즉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요. 빨리빨리의 우리 국민성도 그러합니다. 너무 빨리 해결하다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나 성수대교의 붕괴가 대표적인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긍정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국민성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을 만들었고 초고속 인터넷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좋은 측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IT 초강국의 인프라에 기반하여 빅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시간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내에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초스피드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데이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검색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포털 사이트는 속도 면에서 사용자들이 외면할 수 있을 것이며 SNS 등의 메신저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중요한 이슈라도 두세 시간이 아니라 2, 3회를 넘겨야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들이 그다지 기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속도라는 특징도 빅데이터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치의 측면도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빅데이터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른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 사회적 변화 등에 따른 가치의 변화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이렇게 가치를 중요 특징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의 대부분이 비정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홍수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빅데이터란 4V뿐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분석하기 위한 기술과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인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조직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과 함께 데이터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주지하다시피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로 등장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굵직한 내용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이래 네 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 네 번째 혁명의 시작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빅데이터 시대는 어떤 과정과 어떤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따라서 도래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디지털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2019년 9월 지금은 벌써 이루어진 디지털 혁명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영향으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1년 현재 지금까지 인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전체 규모, 즉 전 세계의 정보량은 약 1.8 제타바이트로서 이는 1.8조 기가바이트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량은 2천억 개 이상의 고화질 영화를 4,700만 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엄청난 정도의 양이고, DVD에 저장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2번이나 쌓을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량은 다가오는 2020년, 2025년에는 더욱 엄청나게 증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거치고 2010년까지의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은 가히 모바일 혁명의 시대로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여러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따른 SNS의 발달과 이에 따른 데이터의 폭증이 빅데이터 시대를 초래하였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의 확산입니다. 2016년 알파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잠도 자지 않고 3,000년 동안 연속적으로 바둑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엄청난 기보를 짧은 시간에 학습한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세계적 대결이 한국에서 열렸고, 그 결과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룬 대표적 예로서 지구상의 인류는 물론 우리나라의 온 국민에게 빅데이터의 위력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 9월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세를 결정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를 넘어 IBM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 등을 포함하여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인공지능의 파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나란히 또 하나의 화두를 장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율주행 이슈 역시 데이터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들로부터 발생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기초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제타바이트 시대를 뛰어넘게 하여
요타바이트 시대 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의 폭발적 활용 및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정보량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증가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유형과 특성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유형도 정형에서 비정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파수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식별하는 RFID 방식, 센서, 사물통신에 따른 사물정보나 인지정보로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도 다양성을 넘어 현실성, 실시간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더욱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2.5 퀸틸리언 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 퀸틸리언은 10의 18승으로서 100경 바이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존재하는 데이터의 90% 이상은 최근 2년 안에 생성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빅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의 100억 개 모바일 기기들이 2018년에는 7조 개의 무선 단말기로 연결되는 디바이스 빅뱅이 예상되며 2010년에 800 엑사바이트가 2020년에는 35 제타바이트로 데이터 빅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모바일 트래픽은 6300%, SNS는 연간 47% 이상 확대된다는 전망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증가와 앱 마켓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이메일도 2012년 1411페타바이트에서 2015년 44,091페타바이트로 증가하였고 비정형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베이스의 양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T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스마트 시대에 소셜, 사물, 그리고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이 결합하여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연결과 소통의 스마트 혁명은 데이터 폭증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법은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로의 환경 변화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렇게 급증한 대량의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고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석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개념도 더 확장되어 애초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 자체만을 지칭하던 양적 개념에서 데이터 급증으로 인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며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기술 용어로 다시 정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한 서비스, 관련 장비 마켓도 그 규모가 점증하여 2012년 47억 달러에서 2015년 169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까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정보기술 업계에 일자리 440만 개가 생겨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여 우리나라 청년 실업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쓸모없이 쌓아두기만 했던 데이터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매일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이터 더미가 이제 금광, 즉 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낱개로는 전혀 가치가 없던 데이터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두는 기업들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14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분야 및 구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4대 기반 산업과 9대 전략 산업을 공포하면서 빅데이터와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4대 기반 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정한 바 있습니다. 지능화와 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시대에서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가공과 분석 방향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나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전망 등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혼돈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공존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된 것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천군 만마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스마트 단말기의 확산, SNS의 활성화, 사물 네트워크 확산, 인공지능의 생활화와 자율주행 등의 사용 증가로 데이터 폭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점차 빅데이터 기반이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빅데이터를 향한 고급 분석 등의 관련 기술은 현재 기술 발생 단계에 있으며 향후 2년에서 5년 후에 성숙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가능성의 빅데이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제타바이트 시대를 넘어 요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을 초과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2020년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서버들이 필요할 것으로 많은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와버린 빅데이터 시대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도 계속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거듭될 빅데이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의 폭증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폭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그 무엇을 발견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결론이나 의사결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된 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와 통찰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